블릭스. 안녕하세요. 음악쌤 수제자 은수입니다. 여러분은 친구의 친구를 사랑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시키는 걸 어떡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땡! 그러면 안 됩니다요. 그런데요, 사실 클래식 작곡가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거든요. 자코모 푸치니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친구의 여자를 사랑했지만 알고 보니 얀데레여서 호되게 당한 부부의 세계 아닌 퓨치니의 세계를 알아보아요. 이탈리아의 루카라는 도시의 대성당에서 200년 동안 음악 감독을 하던 집안이 있었어요. 그 신앙 좋은 집안의 음악 감독은 자기가 아끼던 제자의 여동생이랑 결혼했는데 나이 차이가 16살이 났대요. 띠동갑이 넘은 거죠? 넌 학생이구나. 선생이란 말이야. 아무튼 그 둘 사이에서 1858년 12월 22일 푸치니가 태어났어요. 자코모 푸치니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가업인 대성당의 음악 감독과 오르간 연주자를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런지 푸치니는 천방지축 얼렁뚱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푸치니의 진중함을 키우고 가업을 잊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엄마는 푸치니를 성가대에 입단시키고 아빠의 제자 겸 외삼촌에게 오르간 레슨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푸치니가 연습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단으로 포도송이를 채워넣자 정이 뚝 떨어진 외삼촌은 책을 집어던지며 레슨을 포기하고 다른 선생님에게 떠넘겼어요. 가톨릭 신자였지만 보살급 멘탈을 가졌던 그 선생님은 푸치니를 놓지 않고 잘 가르쳤고 푸치니 역시 음악 실력이 쭉쭉 늘어갔어요. 그러던 중 푸치니가 18살 때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보고 이게 뭐고? 하면서 충격을 받은 푸치니는 가업을 때려치우고 오페라 작곡가로 살기로 결심했대요. 1880년 22살에 밀라노 음악원에 입학한 푸치니는 마르게리따 피자를 보고 만족해서 기분이가 좋았던 당시 여왕 마르게리따의 장학금을 받으며 어려운 형편에도 다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4년 만에 졸업을 하고도 비자발적 프리랜서로 지내기로 한 푸치니는 오페라 공모전에 참여하고 빌리를 작곡해서 출품했습니다.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탈리아 네임드 오페라 작곡가 명성에 맞게 당연히 1등을 했겠죠? 네, 탈락했습니다. 보기 좋게요. 하지만 당시 이탈리아에서 JYP급의 인기를 누리던 음악 출판사 리코르디에서 오페라 빌리 저작권을 샀고 공연을 올리면서 큰 성공을 했어요. 리코르디 출판사는 푸치니는 될 놈이다 라며 이후로도 푸치니의 작곡을 위한 돈을 지원했어요. 지금의 소속사와 아티스트 비슷한 그런 관계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백수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비자발적 프리랜서 푸치니는 돈과 명예를 얻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줄 알았지만 곧 푸치니의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항상 힘이 돼주었던 엄마가 죽자 고향에서 우울함에 빠져 살던 푸치니에게 친구 제미냐니가 힘이 되고자 부탁을 하나 했대요. 자기 와이프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며 피아노 개인 레슨을 해줄 수 있냐는 것이었죠. 푸치니는 그렇게 제미냐니 부인 에비라의 개인 레슨을 시작했대요. 푸치니가 부인에게 피아노 레슨이 재미냐냐고 물었더니 에비라 제미냐니 부인은 아니요, 피아노 레슨은 재미없고 푸치니 당신을 알아가는 게 더 재미나네요. 그렇게 눈이 맞은 둘은 고향 루카를 떠나 밀라노로 튀었고 엘비라 제미냐니 부인은 엘비라 푸치니가 되었대요. 이렇게 부부의 세계 아닌 푸치니의 세계에 신호탄이 발사되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볼 때는 불륜이었던 그들의 관계는 오페라 관객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비난받았어요.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버린 푸치니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친구가 되어버린 기획사 사장 리코르디의 푸치니 텐션업 프로젝트에 힘입어 푸치니는 다시 곡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나온 작품이 마농 레스코예요. 마농 레스코는 그간의 실패와 비난을 싹 털어내고 큰 성공을 얻었어요. 그 비결은 매력적인 여자 주인공을 과감하게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죠. 이때부터 푸치니는 매력적인 여자 주인공이 흥행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대요. 탄력을 받은 푸치니는 라아 보엠, 토스카, 나비 부인을 연달아 작곡하였고
지금까지도 푸치니 3대 오페라로 전설이 아닌 레전드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푸치니의 세계가 펼쳐져요. 3대 오페라를 히트시키고 나서 푸치니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현실에서까지 매력적인 여자 주인공을 찾아 나섰어요. 그때 푸치니의 눈에 들어온 여자는 자신의 메이드 도리아였죠. 푸치니가 도리아를 보는 눈빛이 야리꼬리한 것을 캐치한 와이프 에비라는 도리아에게 쌍욕을 갖다 받고 죽여버리겠다며 살해 협박까지 했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푸치니 주인님이 좋다 하지만 미쳐 날뛰는 와이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메이드 도리아는 결국 죽은 채로 발견되었어요. 사인은 자살이었죠. 메이드 도리아가 푸치니 애를 가졌다가 지었다는 소문이 도리아 자신의 귀에도 들리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도리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도리아는 유서를 남겼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죽거든 자신이 처녀인지 아닌지 부검을 통해서 밝혀달라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부검을 해보았더니 결과는 자녀였던 것이에요. 푸치니가 아무리 멜로눈가를 했었어도 도리아랑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었죠. Nothing happened. 이 사실을 알게 된 메이드 도리아의 부모님은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푸치니의 와이프 엘비라를 고발했고 엘비라는 깜빵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사랑하시죠? 엘비라를 사랑한 푸치니는 거금을 들여 엘비라를 석방시켜 사랑하죠. 주었대요. 푸치니는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 푸치니는 결백하지 않았어요. 사실 진짜 바람을 피웠거든요. 다만 상대는 메이드 도리아가 아니라 도리아의 사촌 여동생 줄리아였지만요. 그런데 왜 도리아가 의심을 받았냐고요? 엘비라가 푸치니 이전에 푸치니 친구 제미냐니와 살 때 기억하죠? 그 둘 사이에서 생겼던 딸 포스카도 푸치니와 엘비라가 밀라노로 도망갈 때 같이 왔거든요. 그 딸이 다 커서 유부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피는 못 속인다 했나요? 그 딸 포스카도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들키네요. 누구한테요? 바로 메이드 도리아죠. 메이드가 자신의 로맨스 안이 불륜을 엄마 엘비라에게 일러바칠까봐 두려웠던 딸내미 포스카는 엄마에게 도리아보다 선빵을 날려요. 도리아랑 아빠랑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빠 눈이 멜로 눈깔이야. 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포스카는 어그로 관리에 성공했지만 메이드 도리아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을 것 같은데 푸치니의 세계는 막장 드라마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아무튼 결백한 푸치니는 이런 막장 라이프에 신경을 쓰다 보니 3대 오페라 이후에 작곡한 오페라들은 좋은 평을 받지 못했어요. 막장 라이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푸치니는 각을 잡고 투란도트를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중국 전설은 못 참지 라며 투란도트의 대박을 직감했던 푸치니는 그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1924년 푸치니가 66살 때였네요. 교통사고에 후유증과 후두암이 발병되어서 수술을 받기 위해 벨기에로 넘어갔지만 거기서 심장마비가 온 것이었죠. 푸치니는 결국 투란도트를 끝까지 완성시키지 못했고 푸치니의 후배 프랑코 알파노에 의해 투란도트는 완성되었습니다. 담배만 안 피웠어도 투란도트는 완성됐을 텐데. 푸치니는 로시니에서 베르디로 이어지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계보를 잇는 진골 작곡가였어요. 하지만 이전의 작곡가들의 오페라와 달리 일반 서민들의 현실적인 삶으로 오페라로 다루었던 푸치니의 오페라는 더욱 짙은 호소력을 지니게 되었어요. 또 당시 유행하던 근현대적인 작곡 기법을 오페라에 관연하게 쓰면서 꼰스러웠던 이탈리아 오페라를 더욱 세련되게 만들었죠. 아무튼 오늘은 죽음마저 드라마 같았던 푸치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은 좀 순한 맛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